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업 소식 가운데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시대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오늘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게 투자 포인트고 그 가운데 관심주는 어떤 걸 뽑으실까요? 네, 이제 오늘부로 현대차그룹의 수장이 바뀌었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기업 간에 좀 이제 표정들이 지금 달라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그간 가장 좀 문제됐었던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좀 해소의 이제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원래 이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이런 이제 순환 출자 구조였었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의선 부회장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다음 합병시키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어떤 정의선 회장의 이제 회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정의선 예. 회장 중심의 그룹 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역시 이제 그로 인한 가장 지금 기대감이 커져가는 기업이 글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도 이제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죠. 사실 뭐 중고차 시장 국내에서 한 40조 규모 정도가 되는데, 만약 현대차그룹에서 진입하게 될 경우에 기존 자동차 마켓쉐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빠르게 침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사실 이제 중고차 시장 진입해서 돈을 번다라는 목적보다도 이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향후 모비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 비율 자체를 글로비스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비스의 원래 주력 사업은 이제 운송 쪽이고, 운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판매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단기 내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비스를 어쨌든 간에 제일 좋게 보시는 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글로비스는 오늘 한 3% 정도 밀립니다. 어제 워낙 사실 선반영했잖아요. 어제 네. 10%나 올랐고, 기관들이 글로비스, 모비스 어제 많이 샀거든요.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와서요. 글로비스,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상승했다가 조금 되밀리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얘기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강도가 꽤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표 종목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원 규모의 서버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좀 반응을 했었고, 삼성전자 이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12조 5천억, 예상 컨센을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 나오면서 지금 6만 원 뛰어넘었고, 지금 다시금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는 지금 2,450포인트 위아래에서 좀 박스 안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신고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것은 반도체 가격인데요. 반도체 가격이 거의 4분기 끝자락을 기점으로 이제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이 먼저 선 반영을 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미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비단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듯이 가전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이런 비반도체 분야에서 충분히 지금 커버해주는 실적을 보여주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었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가담을 해주면서 다시금 코스피 어떤 랠리를 선두에서 지금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아쇠 역할을 이제 삼성전자가 점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오늘 언택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다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내보면 어쨌든 2분기 실적 좋았던 기업들이 3분기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워낙 최근 한 6개월 동안 가파르게 오른 것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있었죠. 기간 예.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단계고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비유하자면 사실 이제 언택트 기업의 삼성전자다라고 사실 보셔도 뭐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 성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뭐 단기 내 절대 이제 종식될 일은 아니고 향후 이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이제 범용으로 두루 다 효과성 있게 쓰일 것이다라는 데는 의문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는 도드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2,700억, 카카오가 이제 1,160억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쇼핑 중심, 지금 카카오가 이제 모바일 중심의 광고 중심의 성장세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주요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주요 굵직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가 또 카카오의 주가를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다면 이런 시가총액 이제 탑10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우리나라를 사실 이제 대표하는 간판 기업들이죠. 좀 눌릴 때마다 충분히 마치 이제 저축해 가듯이 모아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두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오늘 CJ 대한통운과 또 이제 지분 수합 이슈도 네.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두 택배 기업과 네이버가 이제 지분을 교환할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러모로 좀 다각도로 지금 이제 사업을 또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가 여러모로 좀 이슈를 좀 앞에 서 있었던 경향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뭐 네이버는 뭐 부정적인 소식은 이제 공정위에서 과징금 받은 것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CJ 대한통운도 있고 일본의 라인을 이제 연결해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연결 실적에서 빠지니까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폰 12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전만 못하네요. 아이폰 12가 국내 관련주들도 보면 BH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어요. 5%나 급락하고 있고요. 국내 관련주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아이폰 12의 이제 10월 지금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 뭐 크게 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주로 뭐 LG이노텍, BH, ITM 반도체, 더우전자 이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주가 흐름이 크게 이제 연동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선 일단 아이폰 12의 지금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폰 최초로 5G를 적용했다라는 점이 되겠고 네. 결국 이 속도 부분, 그래서 지금 하이 스피드를 지금 모토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속도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한다면 물론 이제 디자인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 다시 좀 각진 모서리 디자인으로 좀 회귀를 한 부분들 그리고 스펙 부분에서 이런저런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구조적 혁신이라고 좀 평하기에는 좀 이제 식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또 과거에 여러 아이폰 신작들이 나오면서 좀 피로가 누적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폰 1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수요에 대한 좀 촉진할 수 있는 이제 계기는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나 과거처럼 좀 뜨겁게 반응했었던
있던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직 2%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뭔가 어떤 폼 팩터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제 혁신적인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중이 좀 뜨겁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 나와 주어야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역시도 좀 탄력성 있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뭐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 전에는 6% 전일 급등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오늘 새벽에 공개를 했는데 애플도 좀 밀렸고요. 전만큼 혁신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2,400에서 꽤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전략 어느 쪽 섹터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관심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한 3개월이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저는 이 남은 3개월 동안 크게 뭐 변수를 놓고 본다면 미국 대선이 있을 것이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시장의 업앤다운이 좀 잔잔하게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남은 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은 어떤 내년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고 아마 또 4분기 내년 상반기 때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아마 더 잘 나올 그런 개연성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한 좀 그런 이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난다면 내년 1월 효과를 뭐 등에 업고서 본격적으로 사실 지수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는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뭐 지금 사실 돌아가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예전 차화정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뭐 차화철이라고 또 이제 부르고 있죠. 자동차, 화학 그리고 이제 정유가 아니라 철강, 네. 예,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포스코 이런 이제 컨택트 기업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이 또 그린 에너지를 등에 업고서 여전히 좀 방향성이 지금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화학 부분 역시도 지금 뭐 워낙 사실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뭐 대한유화를 필두로 해서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반도체 제외한 이런 차화철이라든가 아니면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 기업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역시도 사실 올해 지금 실적 부분으로 사실 주가를 밀어 올렸었거든요. 이런 비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 플러스 숫자 역시도 지금 충분히 증시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스탠바이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본다면 남은 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너무 좀 갑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서 조금씩 지금 몸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섹터 얘기 가운데 뭐 언택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언택 관련주보다는 소위 이제 경기 쪽으로 반도체, 차화철, 뭐 컨택 관련주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바이오 쪽도 요즘 좀 분위기 자체는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서 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언택에서 약간 이제 컨택 쪽으로 좀 이제 무게 중심은 이동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올 연말까지를 이제 염두를 해 둔다면은 이제 컨택 쪽 그 가운데서도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었던 자동차 그리고 화학, 뭐 철강 나아가서는 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이제 뭐 금융주들까지도 함께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잘보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